그리고 또 김종일이도 이제 자기 와이프인 고용이를 부를 때 우리 집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불렀답니다. 고용이가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김종일의 지시로 우리 집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고용이는 김정일을 파빠라고 부르고 김정일은 고용이를 아유미라고 불렀다고. 고용희 씨는 그 자식을 데려가고 그 자연스럽게 해외에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 특권이 즐기는 거죠. 예술단체인 만수대 예술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게 만수대 예술단 당시의 무희 고용희의 모습입니다. 탈북기 전에는 무용수 얼굴이 거기다 대고 나오네요. 센터잖아요. 센터죠. 센터죠. 한가운데. 이게 일본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에 왔을 제가 때. 입수한 사진이고 근데 혼자서 찍은 사진 많은데 이게 특이하게 다른 그 당원들을 같이 찍었어요. 그 중심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 그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고용희가 눈이 내린다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김정일이 그걸 관람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에서 고용희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야. 거기서도 주연을 맡았나 보다. 아니 그러면 김정일이 그 고용의 춤솜씨에 반한 거는 좀 확실한 건가요? 원래 고용희 씨는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한다고 하고 뭐 춤을 추는 거를 즐겼다고 해요. 신윤희 씨란 그 탈북자 출신 작가가 옛날에 책 썼어요. 그 책을 보면 만수대 예술단 돈짠상인데 고용희 씨가 춤을 추는 그 연습실 김정일이 자주 와서 보고 눈에 띄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생기는 거죠. 극경 없는 그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용수로 뭐 굉장히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총애를 받는다. 이거 고용희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행운을 잡은 거 아닌가요?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닌가요? 그렇죠. 북한으로 건너간 9만 3천 명의 제일 교포들 중에 이런 신데렐라 같은 그런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고용이 무용할 때 그 연습실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완전히 빠졌다고 하는데 스토커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 무용수에 대해서 김정일이 구체적으로 주문을 낸 적이 있어요. 무용수는 인물이 우선 착하고 목이 길고 키가 크고 허리가 얇아야 한다. 이렇게 늘 고용이 들어맞았나 봐요. 맞아요. 딱 고용이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그 만수대 예술단 일본 가기 전에는 화장도 연하게 하고 행동에 관한 지침도 아주 구체적으로 걱정되니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고용희한테 빠진 데는 춤뿐만이 아니라 뭔가 또 특별한 매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장인어른이 행사 때 여러 차례 고용이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바로는 고용이가 이제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부장 동지, 실장 동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불러줬고 또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주니까 사람이 이렇게 온화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대요. 그리고 일본식이지. 네. 그리고 또 김종일을 가리켜서 이제 부를 때 호칭할 때 장군님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존중의 표시를 이렇게 장군님. 나중에도. 예. 사실 부부지간에 그런 말은 조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종일이도 이제 자기 와이프인 고용이를 부를 때 우리 집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는 아마 둘이 부부 금슬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고용이가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김종일의 지시로 우리 집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게 김종일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또 후지모토상이 증언을 했는데 서로 고용이는 김정일을 파빠라고 부르고
김정일 고용희를 아유미라고 불렀다고 일본식으로 왜 그 아유미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 얘기 유명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그런 치고받고 자유로운 대화 즐길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는 게 순수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한테는 조금 그러네요. 어렵잖아요. 그 자유 세계를 알기 때문에 고용희가 그거를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매력으로 또 김정일한테는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에 대해서 이제 고용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적으로는 정말 그 이전에 알던 그 성혜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나무집 일본판에도 등장하지만 김정은이 스위스에 여동생 김여정하고 유학할 때 고용희가 아이들을 돌보러 가끔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평양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미국 이제 정보 당국이 감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쪽에다가 이제 전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야한 농담이에요. 고용희가 그 김정일한테 뭐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맞춰봐라 뭐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둘 사이가 격이 없었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도 드러났는데 그러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이제 기초적인 뼈대고요. 네. 이제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살이 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어찌됐건 김정일과 이제 고용희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됐습니다. 고용희는 그럼 바로 예술단을 이제 그만두나요? 이제 뒷백이 이제 김정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희가 짜잔, 난 이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도 북조선이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언제쯤이요? 1973년 8월에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일본까지 갔다는 것은 당연히 김정일이 보내줬겠지요. 왜 그러냐면 73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이제 일본에서 원정 공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진달래, 목동과 처녀 등등 공연의 주인공을 맡습니다. 11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어요. 그러네. 자, 그렇죠. 이 일본에서 진행된 만수대 예술단의 총괄 감독이 누구였냐? 김정일이었다 이거죠. 그때는 자기가 할 때지. 그러니까 너 가라 이거죠 일본에. 고용희 입장에서는 완전한 금이 환영 아니에요? 금이 환영이죠. 네? 북송선을 타고 갔다가 지금 최고 존엄의 어떤 사랑을 받는 또 예술단의 지금 핵심 주연이 돼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고용희가 김정일의 사랑을 실제로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 이후 북한에서 1981년에 고용희와 김정일 사이에서 장남 김정철이 태어났고 김정은과 김여정까지 순서대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비운의 단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낳았지만 끝까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셋이나 낳았는데요. 김정일이 정말로 고용희를 총애했다라는 증거 사진이 이 책 안에 있는데 이 사진도 우리 또 고미호지 기자님이 단독으로 입수하셨고 이 사진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만갑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최초예요. 방송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보시죠. 선글라스를 낀 고용희가 김정철, 김여정 남매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어릴 때. 그러네. 찍은 겁니다. 어릴 때. 김여정 어린 거 보세요. 저때도 이렇게 아 근데 저 때는 볼살이 귀엽네. 자, 두 번째 사진도 최초로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시죠. 바로 이 김정철과 찍은 사진인데, 야, 이것 좀 바로 이 김정철과 찍은 사진인데, 김정철인 줄 이것 좀 알았어요. 방송 최초로 공개합니다. 턱이 삐죽하네. 기자님 여기 대충 보니까 공항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해외 공항인데 여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용희 씨는 그 자식을 데려가고 그 자연스럽게 해외에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 특권이 즐기는 거죠. 아니 이 사진은 이게 몇 년도에 찍힌 사진일까요? 나이가 김여정 씨를 모습을 보면 그분이 1988년생이니까 그 10대
라고 볼 수 있겠죠. 90년대 그래서 때 1990년대 후반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아, 김여정 88년생이에요? 네. 88년. 김여정 88년생. 너랑 동갑이네. 아니 북한 주민들은 이 비행기 타보는 게 평생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이는 이제 좀 자유롭게 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굉장히 보기 드문 사진 여러분 이만갑 통해서 보고 계신 거 맞고요. 기존에 이 고용이에 대해서 김정일이 굉장히 복합적인 애정의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무한한 신뢰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용이의 시아버지로부터 문전박대 받듯이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김정일의 어떤 특유의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의 외부, 그러니까 자유세계죠. 자유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허용해 줬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간에 있었는데 그 기존의 분석이 우리 고미 기자님의 이 입수된 사진을 통해서 맞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던 거죠. 야, 근데 굉장한 특권이죠. 고영이와 그 자식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 심지어는 저희도 못 가본 나라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북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고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나라, 이건 어떤 곳입니까? 이게 아마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일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켄지 씨의 지원 따르면 일본에 그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고. 10번 이상. 10번 이상. 10번 이상. 또 북계도부터 구주까지. 북쪽에서 남쪽에까지 큐슈까지. 다 갔다. 다 갔고 여행도 하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사카도 갔을까요? 오사카는 여러 설이 있어요. 갔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갔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오사카는 약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뭐 이렇게 최고위 급이 올 때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다니지는 않잖아요. 저전년 안에 또 뭐 그거는 극비지만 그거를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자들에 의하면 고영이는 뭐 도쿄 긴자에서 쇼핑하는 거 좋아했고 뭐 우에노에서는 주로 원단을 엄청 많이 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까지 있고요. 숙박은 뭐 도쿄 제국 호텔 그리고 김정은이랑 같이 디즈니랜드 갔을 때는 호텔 오크라 도쿄에 숙박했다는 게 알려져 있고 또 신칸센 티켓 같은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끊을 정도로 당연히 문화도 친숙하고 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일본을 국내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솔직히 북송 제일교포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평생 소원은 꿈속에서라도 단 한 번 일본을 다시 한번 고향을 방문하고 싶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이랑 비교했을 때 고영희가 누린 일본 이 자유여행 왕복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일이 오사카 태생의 고영희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배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김종일이 굉장한 미식가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일이 음식과 관련된 일가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는 그 사진까지, 그러니까 셰프 모자 쓰고 요리하는 사진이 저 평양의 해맞이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큼직하게 걸려져 있거든요. 김종일이 셰프 모자를 쓰고 요리사 모자를 쓰고 쿠킹하는. 김종일이 그게 돼요? 말이 돼요? 그 해맞이 식당에 가게 되면 그 큰 사진이 있습니다. 장군님이. 그리고 음식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먹기만 해도 이건 무슨 음식이다, 뭐 어떤 재료를 썼다 하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저 김종일이 느닷없이 일본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또 후지모토 겐지와 같은 그런 일본인 요리사를 전속으로 든다. 이거는 제 추측컨대는 아마 고영희 때문이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말하자면 이제 어릴 때 엄마가 해주었던 어떤 음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 또 일본을 여행하면서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 요리사. 와, 이게 후지모토 겐지가 쓴 책에도 보게 되면 후지모토 겐지가 자주 그러니까 김종일의 저택에 가서 고영희하고 일본어로 대화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본어도 계속 했고 또 일본 음식도 먹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혀요. 네. 언젠가는 알게 되고 누군가는 또 이게 보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꼬리가 길면 밟히죠. 네. 지난 2000년도에 이제 고용이가 일본 교토를 방문합니다. 네. 일본 당국은 뭔가 수상한 인물이다 해서 이제 경찰관 남녀를 2명 붙여요. 미행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 당국이 자기들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저 인물이 김정일의 여인이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잡혀요. 고용이가 일본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뭔가 수상한 신용카드였습니다. 이게 딱 단서가 된 거죠, 기자님. 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신용카드가 외국계 카드입니다. 근데 카드 범죄에 좀 관련된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당국이 조사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 2명이 그 카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했죠. 비행했는데 뭐 교토 가서 뭐 좀 관광하고 들어왔는데 쇼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자에서도 뭐 많이 물건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 미용실도 가고 많이 낭비한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분이 그 혹시나 북한의 고위 당국자의 와이프인 것 같아. 그래서 구지모토 겐지 씨한테 물어봤대요. 구지모토 겐지 씨는 그 당시에 북한 사람하고 많이 20번 이상 왔다 갔다 했고 위조 요건 사용한 거를 도와준 혐의로 수사 당국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지가 위조 요건을 쓴 게 아니라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가짜 요건을 사용한 거예요. 네, 이걸 도와준 그 혐의가 그치, 있어요. 이제 그 반조 혐의로 언제든지 2년 정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사진 보고 누군지 지원해라. 압박을 한 거야, 압박. 일본 경찰도 이제 풀어라. 그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거절했는데 그러면 괜찮다.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거기 감옥 가라. 그렇죠. 그런 거 했으니까 예. 그 마지막에 지원했대요. 사모님이라고. 누구 사모님이냐? 근데 사모님 누구 사모님? 장군님의 사모님으로 했어요. 장군님의 사모님으로 했어요. 그래서 놀란 거죠. 소르마 북한의 제일 그 지도자 그 와이프가 일본에 놀러 왔다. 그런 사실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와, 이 정보당국도 깜짝 놀랐겠네요. 네.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완하면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수사 당국이 처음에 왜 이 누군지 모르는 북한의 어떤 고위급 여성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냐면 고용희가 썼던 카드가 외국계 카드였는데 카드의 수가 20장 이상이었던 거예요. 신용카드가 20장 넘게 쫙 갖고 있었던 거죠. 20장? 게다가 결제은행은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이었고 계좌에는 1억엔 이상의 거액이 있었고 10억 원이요.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북한 고위 간부인데 명의는 또 포르투갈에 거주하던 실제 인물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거액이 풍성 써지니까 일본 수사 당국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미행을 따라 붙은 건데 북한 여성 2명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다. 그게 누군지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북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후지모토 겐지가 잘 살살 압박하면 부를 것 같거든요. 라고 해서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다가 조사해서 너 징역 살아? 괜찮아? 우리 몰라도 돼? 라고 하니까 장군님의 사모님입니다. 라고 불러서 고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가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막 울고 막 용서해달라 그런 게 엄마 신분을 풀어. 수밖에 없겠네. 맞네. 아니 언젠가는 꼭 후지모토 겐지 씨를 한번 모시고 맞아요. 이 자리. 실제로 그때 경찰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북한에서 무릎을 꿇는 적 만나보셨어요? 뭐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지금 좀 평양에 있는데 은퇴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나이가 들어서.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서 일본 식당 하고 있었어요. 일본. 지금 지금도요? 또 딸도 있고.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가게에서 나오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 이야기도 있고 뭐
좀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도 있고. 평양에서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평양에 라건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건백화점 바로 옆에 4층짜리 새로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을 통째로 내서 후지모토 겐지한테 너 식당 하나 하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식집을 한 횟집을 할 수 있어요. 안 나오겠다. 그렇지. 거의 북일교류의 상징적인 분이에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비밀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고용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실이 밝혀진 것들이 또 있나요? 위조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해 본 결과 네. 1991년에 김정은하고 김전철이 디즈니랜드 놀러 왔다고. 네, 디즈니랜드. 그때 고용희 씨가 같이 갔던 건지 타러 갔던 건지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 디즈니랜드 가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본 욕하면서 관광은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요. 91년도면 그때 막 권한행군 시작되고 막 이 총기에 사람이 막 굶어주고 날 때 막 뭐 얼마라고요? 돈을? 그 카드 안에? 1억엔.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아니 또 예전에 그 이만갑에서 그 김정은 위조 여권도 좀 봤었잖아요. 네, 위조 여권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아니 고영이가 쓰던 이 신용카드 때문에 이제 걸렸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예, 김정은의 여권은 브라질에서 발행된 진짜 여권에다가 사진가리만 한 겁니다. 여권에 쓰인 이름은 당연히 이제 본인 본명이 아니었죠. 여권 보게 되면 조셉 푸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생지를 보세요. 상파울루라고 되어 있고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은 당시 일본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 이미 일본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혀지긴 했구나. 또 조선영 관계자들이 또 이제 흘러나오죠. 그때 이제 극비라고 하지만 실제 케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소문으로 흘러나오는데 김정은이 디즈니랜드에서 그렇게 신나게 잘 놀았다고 하고요. 재밌죠. 네,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하고 또 훗날 후지모토 켄지 씨도 직접 본인 입에서 디즈니랜드 도쿄에서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평양에 뭐 이상한 미키마우스도 나왔잖아요. 뭐 되게 이상하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때 받은 감동 때문에 따라서 저런 거 시켰을 거 아닐까. 푸도 나오고. 맞아. 이제 이해가 되네. 느닷없이 갑자기 미키마우스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푸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러네. 야 이게 오늘 이만갑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 고급 정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고미호지 기자님께서 여러 취재를 하시는 와중에 가장 놀랐던 거 하나 좀 꼽자면 뭐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2004년도에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담이고 그때 일본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는데 첫 번째 만남은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전 오후에 나눠서 회담했는데요.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길게 회담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시간 반으로 끊어버렸어요. 청구했어요. 그때 제가 북일 회담 수행 기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평양 고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작하자마자 끝나니까 뭐가 있던 것 같다. 근데 그 고이즈미 상도 회단장 와서 좀 기자회견 했는데 구중 표준으로 묻지도 않고 그 결과를 찰막하게 설명해서 또 떠나버렸어요.敵対関係を友好関係にしていくということ。쌀을 또 줘요. 25만 톤.
자, 그럼 도대체 김정일은 2004년에 왜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그렇게 빨리 끝냈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고묘지 기자님이 그때 당시 북한에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고묘 기자님, 그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김정일이 그 전신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와이프 고영희가 5월 24일에 사망했는데 이거 5월 22일 날 회담인데 조금 전에였어. 확실한 그 증거는 없지만 나는 자료를 다지면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 김정일의 표정이라든가 행동 말하는 그 모양새를 보면 전신 없는 것 같고 빨리 회담장 떠나고 싶어 한 것 같다. 느낌이 벌써? 뭐라고 말을 하고 끝냈답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그 한마디 하고 회담장 떠났대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결례인데 사실.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구나 또. 어쨌든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영이라는 그 자신의 아내와 30여 년을 같이 산 거잖아요. 아이를 무려 3이나 낳고. 아무리 정상회담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고영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위급성을 띠고 있었던 겁니까? 고미호지 기자님의 어떤 취재 내용을 보면 상세히 당시 고영이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4년 당시였잖아요. 고영이는 북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 이국 땅인 프랑스에서 생애 마지막 숨을 거뒀죠. 2004년으로부터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그때는 고영이가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과 관련돼서 10년을 이제 암과 싸우는 투병 기간을 거쳤던 거죠. 김정일이 고영이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곳곳에서 여러 병원에서 고영이를 치료받게 했었죠. 마지막 순간에 이 고영이가 치료받던 곳이 프랑스. 그때 이제 고영이가 프랑스에서 숨을 거뒀는데 김정은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김정은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김정은이 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못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어떤 기억 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맞습니다. 이때 김정은은 이미 한 20살 정도 성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장기간 프랑스에서 투병을 하고 임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사실 가족 중에 누구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영이를 뭐 내팽개쳤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사실상 퍼스트레이디였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사실조차도 저희 기자들도 몰랐거든요. 2004년 5월 24일 날 사망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는 석 달이 지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장인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언론사 간부들하고 밥을 먹다가, 점심을 먹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급 관이 프랑스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뭐냐 해가지고 고용희가 이제 취재가 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때의 투병 시절 고용희의 사진을 고미호지 기자께서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와, 그 당시. 투병할 때 사진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얼굴이 많이 좀 부어 있고요. 아까 그 자신 있던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좀 눈빛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힘들어하는, 병색이 완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모습입니다. 1993년에 이제 암에 걸렸지만은 한때는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정도가 됐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경에 돌연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어떤 분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그 짜장면인가 면을 막 먹다가 젓가락을 뚝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고용이는 이제 북한과 프랑스, 유럽을 갖다 오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 2003년에 유방암이 이제 재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임종 직전까지 프랑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야만 했죠. 야, 이 고요이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고미요지 기자님이 2018년도에 직접 프랑스까지 가서 예, 이 병원을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아니, 어떻게 또 프랑스까지 가시죠? 취재를 위해서. 그 저기 고영희 씨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뭐 꼭 가야 되고 거기서 뭐 고영희 씨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그 심장으로 네. 거기 갔습니다. 근데 성과도 없는 그 여행 가는 것도 아쉬우니까 가족 같이 갔어요. 갔고 가족은 그 프랑스 중심가에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저는 그 병원 가서 주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이 그 프랑스까지 왔는데 병원에 가서 주재하나 이상하다고. 따로 가가지고. 혹시나 멋있는 카페에서 그 옛날에 만났던 프랑스 여자하고 만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셨구나. 근데 프랑스말도 못하는데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열심히 주재했는데 그때는 그 사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프랑스 기자들은 거기에 김정일의 그 와이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주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그 사진이 있다고. 그럼 저도 놀랬죠, 그 사진 보고. 사진까지. 지금까지 이제 고용희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병원 안팎을 취재하면서 고미 기자님이 어렵게 입수한 게 바로 휠체어를 탄 고용희의 사진이에요. 어찌 보면 고용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유일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아주 귀한 사진을 지금 이만갑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아주 귀한 사진을 지금 이만갑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와, 많이 보였다. 여기 머리 쓴 걸 보니까 빠진 거야. 이 사진이죠. 지금 고용희가 휠체어에 탄 채 머리에 이제 뭔가 모자 같은 거를 썼는데 저 때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이력한 상태라고 해요. 아니 증언이나 기록도 아니고 이제 미공개 사진을 얻었다.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 관계자, 측근 아니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미공개된 것이고 이런 류의 이제 사진을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건데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 언론사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언론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고급 간부들이 거기 가서 치료도 받고. 근데 프랑스 정보 당국자도 그런 사람을 일부러 받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 도청 감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사진이 또 한 장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이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얼굴이 많이 부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투병 생활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걸을 힘도 없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참 아들이 절대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 걸리고 생로병사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김정은 엄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옆모습이 아들 김정은 굉장히 닮아 있죠. 많이 닮았어요. 네, 많이 닮았어요. 네.